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분의 정의, 미분은 함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극한의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수를 대상으로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표현 방법이죠. 그죠? 미분을 식과 그래프로서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리고 함수에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방법인 사칙연산이나 합승과 역함수에 대한 미분 법칙. 예를 들어서 fx 더하기 gx의 미분이 어떻게 되고 f하고 g의 합성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비교 개념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함수들 사이에 어떤 비교로서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증가하는 형태이냐, 그래프 감소하는 형태이냐, 그리고 극대의 극소값, 최대 최소값. 사실 극대의 극소값보다는 우리가 주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최대 최소값입니다. 최대 최소값을 찾는데 최대 최소값을 가질 수 있는 후보 중에 하나가 이제 극대나 극소값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극대, 극소, 최대, 최소의 개념을 뒤쪽에서 우리가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함수의 변곡점을 구하는 방법도 또한 우리가 공부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실제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미분이라는 개념은 한 번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궤도 함수라는 개념도 또한 나오게 됩니다. 고궤도 함수에 대해서 이궤도 함수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 연속과 앞에 우리가 함수의 연속성을 배웠는데 연속하고 미분 가능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미분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미분이라는 것이 함수의 극한 문제를 푸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죠. 그죠? 함수의 극한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함수 중에서는 그죠? y 콜 fx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식도 있지만 그죠? y 콜 fx 형태로 나타낼 수 없는 함수도 경우에 따라서 있습니다. fxy 이퀄 0 형태로 나타나는 어떤 실제로는 엄밀하게는 함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식을 가지고 음함수라고 하는데 음함수의 미분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고궤도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했는데 고궤도 함수의 계산을 미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제 계산 방법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걸 응용해야 되겠죠. 그죠? 응용의 대표적인 예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미분의 정의가 바로 변화율입니다. rate of change라서 변화율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 미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근사값을 또한 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부분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정확한 값을 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때 미분 개념을 이용해서 근사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적화 문제, 미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주어진 조건 하에서 보통 최적화 문제는 최대 최소하고도 관계가 일반적으로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이득을 극대화시킨다. 이런 문제들, 이제 일종의 최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의 근사값을 구하는 잠깐만요. 근사값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근사값을 구하는 다른 방법 중에 하나로서 뉴턴즈 메소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뉴턴의 방법을 통해서 근의 근사값 fx 이퀄 0이 되는 x의 근사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쨌든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근사값도 다 구할 수가 있고 그래프를 통해서 사실은 대부분 여기에 나오는 정보들을 다 얻을 수가 있다를 보면 되겠습니다. 변화율만 좀 그래프하고 약간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실 그래프가 접선의 길이와 관계되다 보니까 변화율도 일종의 그래프에 대한 문제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미분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y f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는데 x가 a에 가까이 갈 때 x-a분의 fx-fa라는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a가 있고 그죠? 요 값이 x가 되겠고 그러면은
삼각형을 생각하면 밑변의 길이 이 삼각형이 하나 그려지는데 오죠. 여기서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x-a, 높이가 fx-fa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죠? 점 P하고 Q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x-a 분의 fx-fa가 되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x가 a에 가까이 갈 때의 극한값을 이 접선의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즉 한번 봅시다. 요 Q라는 점이 x, fx, 점 P가 a, f인데 Q라는 점이 x가 a에 가까이 가면 Q가 여기 있다가 점점점점 x가 a에 가까이 갈수록 그죠? 이 직선 파란 직선이죠, 맞아? 파란 직선이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변화되는데 이 변화되어 가는 이 접선의 이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극한값을 m이라고 뒀을 때 이 m을 이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고 이 접선은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를 리미트 x분의 x가 a에 가까이 갈 때 x-a분의 fx-fa가 되는 이러한 빨간 선이죠. 이 빨간 선을 접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m을 가지고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는데 이 접선의 빨간 선을 접선이라고 하고 빨간 선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되죠. 접선의 기울기인 이 값 m을 미분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미분을 정의하기 전에 평균 변화율이라는 용어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함수 f가 정의역이 x의 범위가 x1에서 x2까지 변할 때 y의 값은 fx1에서 fx2까지 변한다고 볼 수 있을 때 점 p를 x1, fx1, 점 q를 x2, fx2라고 했을 때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있죠. 기울기가 x2-x1분의 fx2-fx1이 되겠는데 이것을 보통 흔히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나타냅니다. 여기서 델타 x라는 것은 x의 변화율이라고 해서 x가 x1에서 x2까지 바뀌었기 때문에 x2-x1을 델타 x로 나타내고 y의 변화율일 때 fx1하고 fx2 사이의 차이 이제 이 삼각형에서 녹색 삼각형에서 보면 녹색 삼각형의 밑변이 델타 x가 되고 그 다음에 세로가 그죠? 높이가 델타 y가 된다 그죠? 델타 x분의 델타 y 이 값을 average rate of change of y with respect to x에 대한 y의 평균 변화율이라 부릅니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고 평균 변화율의 결론적으로 그죠? 앞에서 말한 이 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평균 변화율에 델타 x가 0에 가까이 갈 때 극한값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x2가 x1에 점점 가까이 갈 때 극한 x2-x1분의 fx2-fx1은 이 빨간 접선이죠. 빨간 선으로 표시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instantaneous 순간 변화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순간 변화율하고 평균 변화율의 차이는 순간 변화율에서는 극한 개념이 들어가 있다. 리미트를 취해서 극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과 극한 개념이 들어가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미분의 정의를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미분의 정의는 실제로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기하적으로 보면은 그래프의 관점에서 보면 접선의 기울기다. 식으로 봤을 때는 h가 0에 가까이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의 극한값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우선 x가 a에 가까이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 이게 위의 정의다 그죠? 요 정의하고 동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h를 x 마이너스 a라고 둔다고 생각을 하면은 h를 x-a라고 둔다고 생각하면 x가 a에 가까이 갈 때 h는 0에 가까이 간다고 하죠. 그래서 분모는 x-a 자리에 h, 그 다음에 분자 x는 a 플러스 h가 돼서 h분의 fa 플러스 h-fa하고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분을 이와 같이 a에서의 미분을 이와 같이 정의를 하는데 일단 이 값이고요. 극한값은 항상 존재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예,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에 함수 f는 미분 가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함수 f가 어떤 오픈 인터벌 i상에 정의되어 있고 i상의 모든 점에 대해서 미분 가능이다. f'a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즉 이 극한값이 수렴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 함수 f는 구간 i상에서 미분 가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자, f'a를 앞에 데피니션, 리미트, h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정의한 거니까 1번, 2번이라고 할까요? 1번, 2번에 둘 다 값이 똑같아요. 그런데 1번, 2번 중에서 미분 사용하기가 하는 게 더 편리할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단순한 게 더 편리하다고 했었죠. 그죠? 1번, 2번 비교하면 어느 게 더 단순해 보여요? 음, 쓰는데 잉크 양은 비슷하게 필요하다고 그죠?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그죠? 차이가 안 나는데 1번, 2번 중에서 일반적으로 1번을 2번보다 좀 더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둘 다 분수식에 대한 극한값이죠. 그죠? 분수식에 대한 극한값인데 분모하고 분자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도 어떤 계산을 할 때 분모가 쉽고 단순한 게 계산이 쉬운가, 분자가 쉽고 단순한 게 쉬운가, 이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일반적으로 만약에 쉽습니까? 분모가 편한 것, 분자가 이렇게 쉬워 보이는 거하고 분모 어떤 분수식을 계산하라는 문제가 있는데 분모가 단순해 보이는 것 한 문제 있고 분모는 좀 복잡하지만 분자가 단순해 보이는 식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느 게 계산하기가 쉬워요? 분모가 단순한 게 쉽죠, 그죠? 그래서 분모가 쉬워 보이는 식인 1번식, 2번식보다 일반적으로 계산하는데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좀 더 편리합니다. 물론 뭐 2번식이 더 나은 경우도 가끔씩 있긴 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볼 때는 1번이 2번보다 함수의 극한에 대한 어떤 증명 문제라든가 뭔가 계산할 때 1번식, 2번보다 더 편하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에 대한 미분을 정의했고 이 공식은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f'A는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극한값은 항상 존재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경우를 미분 가능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F가 미분 가능하고 앞에 우리가 연속이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미분 가능과 연속성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 앞에서 연속 공부할 때 함수가 연속일 때는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디프렌시블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디프렌시블은 미분 가능이라는 것은 앞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그래프로 볼 때 접선의 기울기를 미분으로 정의했다고 하죠.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접선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접하는 선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함수 f가 미분 가능이라는 것은 그래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미분 가능이다. 디프렌시블은 그래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래프야 접선을 그릴 수 있도록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첨점, 뾰족한 점이 있으면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미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 되지만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이 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y equal x의 절대값이라는 함수 fx equal x의 절대값이라는 함수를 보면은 x equal 0에서 이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이 접선은 딱 한 개밖에 존재할 수 없어요. 접선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함수 f의 그래프가 아, 아, f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런 모양이 났다면 이 함수는 불연속인 점이 어디 몇 개 있겠습니까? 불연속인 점이 연속이 안 되는 점을 먼저 생각하면 연속이 안 되는 점은 이 두 점이 있다고 연속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는 연속이 불연속입니다. 연속이 안 되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미분이 불가능한 점은 뭐가 있겠어요? 이러한 점, 뾰족한 점, 첨점이라고 합니다. 부드럽게 연결 안 되어 있는 점, 미분이 불가능하더라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의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분이 안 되는, 미분이 불가능한 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그래프상으로 직관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논리적으로는 식을 세워서 증명을 할 수가 있겠고 좀 이따가 한번 증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가능이라면 연속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F가 미분 가능이라면 연속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을 먼저 한번 제가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 하에서 연속이라는 거 우리가 항상 목표에 초점 맞추기 바랍니다. 미분 가능이라는 것은 도구로서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속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연속의 정의에 의해서 정의 말고 쓸 게 없죠, 그죠? 그래서 x가 a 가까이 갈 때 함수 f가 f의 극한값이 fa하고 같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죠, 그죠? 왼쪽 식하고 오른쪽 식 이것은 fa를 이항해 주면 이런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꾸면 좋은 점이 어디 있을까요? 바꾸면 좋은 점이
그게 이제 왼쪽에서는 보면 좌변에도 항이 있고 오른쪽에도 항이 있다고죠. 항이 있는데 이 통일성의 측면에서는 왼쪽식이 더 좋은데 단순성의 측면에서는 오른쪽이 더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 식, 수는 식의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어요. 식 중에서 제일 단순한 형태가 수로 구성되어 있고 수 중에서 제일 단순한 숫자가 0이죠. 그죠? 그래서 양변 중에서 오른쪽이나마 가장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한쪽만이라도 가장 단순화시키는 식이 오른쪽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f가 a에서 미분 가능이라는 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리미트 h에 대한 데피니션 쓰는 것보다 요거하고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데피니션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거리가 좀 가까워졌죠. fx-fa, fx-fa가 공통으로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이것이 0이 된다는 걸 줘야 되는데 이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에서 이거 두 개, 리미트가 공통이고 다른 부분이 fx-fa, 하나는 fx-fa, 하나는 x-a분의 fx-fa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만 나타내시면 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fx-fa를 이거와 두 개 사이의 어떤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제 요 캐션 두 번째라는 거죠. 그죠? 관계. 그래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fx의 a에서의 역관값 이걸 보여주면 아마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관계를 나타내는 게 관계를 찾아보니까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정리를 알고 있느냐 하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극한값은 사칙 연산에 대해서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견뎌주시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증명은 미분 가능이라면 연속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명입니다. 함수 f가 a에서 연속이라면 미분 가능이라고 하면 정의에 의해 가지고 f'a라는 이 극한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 일단 먼저 fx-fa의 극한값이 제로라는 걸 보여주려고 해요. 그럼 이거하고 이거의 관계를 보면은 핵심적인 것이 요식과 요식을 곱하기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 미분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x-a는 1차 함수가 돼가지고 1차 함수는 연속이 돼서 연속 함수는 항상 극한값이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수렴하기 때문에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미분 가능이라는 게 쓰여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쪽에 극한값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미분 가능이 쓰여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전체 논리 전개 과정에서. 그래서 앞에 거는 f'의 오른쪽은 이거는 연소함수이니까 그냥 x equal a를 대입해주면 0이 나와서 fx-fa의 극한값이 제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런데 fx의 극한값이 a에서의 극한값이 fa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의 관계를 보면은 사칙 연산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fa는 상수예요. 여기서 x가 a 가까이 간다고 했을 때 x만 변수로 보고 x가 a에 가까이 가니까 x의 값은 바뀌지만은 a는 고정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a는 상수 숫자처럼 취급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숫자처럼 취급해주면 되고 fx-fa의 극한값이 0이라는 말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상수에 대한 극한값도 또한 상수가 된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fx의 x equal a에서의 극한값이 fa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함수 f가 x equal a에서 연속이라는 뜻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 f가 미분 가능이라 하면 연속이라는 것을 직관 또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수학에서는 항상 계산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미분의 계산 방법과 생성자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분과 관계되어서 어떤 기호들을 좀 소개를 하겠는데 함수가 모든 x 어떤 구간상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이 함수로부터 새로운 함수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f'x 라고 나타내고 그것을 디리버티브 함수 f의 디리버티브라고 부릅니다. 도함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f'x 또는 기호로 y'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dx분의 dx분의 dy는 리미트 델타 x분의 델타 y의 델타 x가 0에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을 값이라는 의미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나타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y 자리에 f라고 바꿔놓기도 합니다. 이 기호는 사실 우리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적
미적2 공부할 때나 좀 미적3 공부할 때 주로 좀 사용하고 현재로서는 이건 거의 잘 안 씁니다. 참고로 알아두면 되고 f'A는 y가 아니고 fx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잘못 적어서입니다. dx분의 dy에서 x 이퀄 a를 대입했는 값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함수는 크게 다항함수로부터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가 나오죠. 그리고 지수로그함수, 삼각함수, 역삼각함수 말고는 뭐 있죠? 하이퍼볼릭 펑션이 있다고 했죠. 하이퍼볼릭 펑션과 그 역함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룹니다. 그래서 이러한 함수들에 대한 미분을 공부하는데 다항함수의 미분은 뒤에 생성자와의 관계만 알면 요 1번식 있죠. 어떤 상수, C는 상수입니다. 상수의 미분은 0이 되었고 x의 n승의 미분은 nx의 n-n이 이 공식을 증명하는 건 n이 자연수일 때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n이 음수가 되거나 아니면 유리수가 되거나 무리수일 때는 사실 현재는 여러분들의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유리수인 경우에는 증명이 가능하긴 하지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공식이 실제로 이 식은 n이 어떠한 실수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합니다. 특히 n이 0이라고 생각하면 1의 미분이 0이라는 식이 나오죠. 그 다음에 지수함수인 e의 x승의 미분이 e의 x가 되고 a의 x승의 미분은 a의 x승 곱하기 로그 a가 된다.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치고 난 이후에 공부합니다. 로그 x의 미분은 x분의 1이 되고 이 부분도 중간고사 치고 난 이후에 공부하지만 우리는 그냥 일단 먼저 소개는 간단히 했습니다. 그리고 삼각함수의 미분을 다음으로 한번 살펴보면 삼각함수의 함수를 크게 6가지로 볼 수가 있겠고 보다 근원적으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3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다. 그죠? 사인 x의 미분이 코사인 x가 되고 코사인 x의 미분이 마이너스 사인 x가 된다는 것을 데피니션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탄젠트 x의 미분은 세컨 x의 제곱, 코탄젠트 x의 미분은 마이너스 코세컨드 x의 제곱, 세컨 x의 미분은 세컨 x 곱하기 탄젠트 x, 그리고 코세컨드 x의 미분은 마이너스 코세컨드 x, 코탄젠트 x가 되는 것을 다 증명할 수 있는데 실제로 증명은 제일 먼저 뭘 하는 게 좋겠어요? 이 두 개만 sin x의 미분이 코사인 x가 되고 코사인 x의 미분이 마이너스 sin x가 된다는 거하고 밑에 생성자와의 관계 이 식을 이용하시면 사실은 나머지 공식들은 다 유도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생성자와의 관계를 한번 보면은 미분에서 더하기 빼기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그리고 상수 배정도 있는 거 c 곱하기 c는 상수입니다. c 곱하기 fx의 미분도 c 곱하기 f'x가 돼서 상당히 계산하기가 편해요. 그런데 fx 곱하기 gx의 미분은 좀 복잡합니다. f'x 곱하기 gx 더하기 fx 곱하기 g'x가 돼서 좀 복잡하고 gx분의 fx의 미분은 더욱더 복잡합니다. gx의 제곱분의 f'g 마이너스 fg' 이렇게 돼서 상당히 좀 복잡한 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공식을 알고 생성자와의 관계 이 공식을 알고 사인과 코사인의 미분을 안다면 탄젠트 x의 미분, 그 다음에 세컨 x의 미분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된다는 걸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코탄젠트 x의 미분이 마이너스 코세컨드 x의 제곱이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코탄젠트 x는 sin x분의 코사인 x다. 그죠? 그래서 sin x분의 코사인 x를 미분 4번 공식을 사용하여 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사인과 코사인만이 식이 나왔기 때문에 4번 공식 쓰고 그 다음에 사인의 미분과 코사인의 미분에 대한 공식 요 위에 공식이 있다. 그죠? 요 공식을 반복적으로 써주면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이제 한 가지만 한번 좀 살펴볼까요? sin x의 미분이 코사인 x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미분의 정의를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sin x의 미분은 데피니션에 의해서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h분의 sin x 플러스 h 마이너스 sin x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h분의 sin x 플러스 h 마이너스 sin x는 한번 계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in x 플러스 h 마이너스 sin x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하면 삼각형의 합차 공식에 의해서 통일성을 추구한다면 sin x 코사인 h 마이너스 플러스다. 그죠? 코사인 x sin h 마이너스 sin x 수학에서 통일성을 좋아하니까 비슷한 것끼리 모아봅시다. sin x는 sin x끼리 모으고 sin x 모으고 그 다음에 h분의 코사인 h 마이너스 1이다. 그죠?
h 마이너스 1 플러스 코사인 x 곱하기 h분의 sin h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 문제 우리가 h가 0에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을 계산하죠. h분의 sin h의 h가 0에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은 1이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정확히는 시타분의 sin 시타의 0에서의 극한값이 1이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여기의 극한값은 1이 된다는 걸 알고 있겠고, 이거의 극한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h가 0에 가까이 갈 때의 극한값은 h분의 sin h가 1이라는 것을 써먹기 위해서 사인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양변의 분모 분자에다가 코사인 h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사인 h의 제곱이 된다고죠. 그래서 이것은 h분의 sin h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h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사인 h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소함수예요. h가 0일 때. 왜 그렇습니까? 상가함수가 다 연소함수이고, 이게 상가함수가 다 연소함수이고, 연소함수를 나누어 주더라도 연소함수라는 거 우리가 성질을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극한값을 채주면은 h에 0을 대입했던 것과 같아가지고 이 극한값이 앞에 거는 극한값이 1, 뒤에 거는 극한값이 0이 되니까 이 극한값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극한값 sin x의 미분이 코사인 x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증명을 다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공식들은 다 기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공식을 써주면 우리가 다항함수에 대한 미분을 다 할 수 있겠어요? 다항함수에 대한 미분은 1번 공식하고 위에 1번 공식하고 여기에 생성자와의 계산에서 1번 공식, 그 다음에 3번 공식 써주면 다항함수에 대한 미분을 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유리함수에 대한 미분도 할 수 있겠어요? 유리함수는 4번 공식만 써주면 4번 공식하고 4번 공식을 써주면 유리함수에 대한 미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무리함수의 미분은 좀 어렵죠, 그죠? 무리함수에 대한 미분은 체인룰이라는 걸 좀 배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알더라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종류의 함수에 대한 미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좀 쉬었다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위에 공식 중에서 한번 봅시다. 이 공식 중에 일부를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제일 어려워 보이는 게 뭡니까? 복잡해 보이는 거죠, 그죠? 쓰는데 잉크가 제일 많이 드는 거 4번 공식이다, 그죠? 그래서 4번 공식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x분의 fx, 물론 이제 fc가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 하에서입니다. gx분의 fx의 미분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1번, 2번, 3번 이미 증명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가정하지 않고서 문제 풀려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증명되었다는 가정하에서 4번을 증명을 해 보도록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래서 1, 2, 3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죠, 그죠? 네, 우리의 목표가 이겁니다. gx분의 fx의 미분이 이 식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고, 이렇게 오른쪽은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현재는 필요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배웠는 공식이 나눗셈은 뭡니까? 곱셈의 역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곱셈에 대한 미분 공식 2번 공식이 있었다, 그죠? 2번 곱셈 곱함수에 대한 미분 공식을 써먹기 위해서 이것을 곱함수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은 fx 곱하기 gx분의 1 미분하고 같고, 그죠? gx 자리에 gx분의 1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은 위의 공식에서 f'x 곱하기 gx분의 1 더하기 fx 곱하기 gx분의 1의 미분이 된다죠. 그래서 gx분의 1의 미분만 계산을 해주면 답을 얻을 수 있겠죠. 이렇게 풀어주는 게 좀 더 쉬워 보이는데 우리 책의 스튜어트 책에는 이렇게 풀지는 않았어요. 그냥 데피니션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심심하면 한번 이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기를 강력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책의 풀이 방법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gx분의 fx의 미분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 gx분의 fx가 좀 복잡해 보인다는 거예요. 복잡해 보이면 항상 치환을 통해서 복잡하거나 반복되면 항상 치환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화시켜줍니다. 치환을 통해서 라지 f'x라고 하면 라지 f'x가 이 식이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목표는 정리가 바로 연결되는 정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정의를 써줘야 되겠죠. 그죠? 정의를 이용해주면 f' 라지 f의 미분은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h분의 라지 f 걸로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게 정의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걸 계산을 해주면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를 요걸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이와 같은 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대입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대입해서 이런 결과. 그래서 요거의 극한값을 계산해서 오른쪽 식이 된다는 것만 보여주면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증명이 끝나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그 fg가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미분 가능하는 것하는 조건을 써먹기 위해서는 그죠? 이거하고 비슷한 식을 최대한 이거하고 비슷한 식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죠? fg가 미분 가능이라는 식으로부터 이제 정의로부터 이와 같은 식을 얻어낸다는 것. 이 세 개를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이거 세 개 사이의 관계, 이것을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이거와 이것으로 나타내주면 거죠. 원래 주어진 식, 이쪽 제일 복잡한 식을 이 식과 이 식에 이 식으로 이용해가지고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네. 분모 분자에다가 fx 곱하기 gx를 하고 빼줘 뿌리면 가능할 수죠. 분모 분자에다가 한 번은 빼주고 한 번은 내주고 이렇게 해줌으로써 다 하고 빼주고 해주면 원래 식에다가 그러면은 여기서 h를 뽑아내면은 g 갈로 x 플러스 h 곱하기 gx 분의 분모는 이거고 gx 곱하기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fx 곱하기 h분의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의 극한값만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요 부분의 극한값만 계산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동그라미 찾는 부분, 이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 찾는 부분의 극한값을 우리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gx분의 갈로 x는 생략하겠습니다. c분의 f의 미분은 g의 제곱분의 f'g 마이너스 fg'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해요. 그리고 gx분의 fx를 라지 fx라고 치환을 하면은 라지 f의 미분은 데피니션에 의해서 이와 같이 바뀌고 다시 라지 fx 플러스 h가 여기다가 분모 분자 x자리에 x 플러스 h를 대비해주면 이와 같은 식이 되었고 항상 분수식이 있으면 항상 통분을 해줘야 됩니다. 통분을 해주면 분자를 통분해가지고 이와 같은 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써야 되는 것은 함수 f하고 g가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을 써서 식을 변형을 해주면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분모 분자에다가 fx 곱하기 gx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주더라도 원래 식은 변하지 않게 되겠고 이렇게 바꾸고 나면은 h가 분자로 올라가가지고 분모에 gx 플러스 h 곱하기 gx분의 분자에 h가 들어가서 이와 같은 형태로 바꿀 수 있겠고 이러면은 이 식은 이제 그 다음에 극한을 치주면은 분모 분자의 극한을 치주면은 이렇게 되어서 h가 0에 가까이 가니까 h에 대한 극한 x는 상수처럼 취급해주면 됩니다. x는 상수처럼 취급해주면 요거의 극한값이 gx가 되겠고 요거의 극한값이 f'x, 요거의 극한값이 g'x가 된다. 그죠? 참고로 그죠? 요거의 극한값이 gx가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은 그냥 대입해주면 h에다가 0을 대입해주는 게 gx하고 같다고 하죠. 그래서 대입해서 성립하는 것을 연속이라고 하죠. 연속 g가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 하에서 미분 가능이라면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함수 f하고 g가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fg 둘 다 연속이 되죠. 그래서 특히 g가 연속이 되니까 요거의 극한값은 g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h가 0에 가까이 갈 때 gx는 h만 0에 가까이 가지 x는 변화가 없죠. x는 상수 취급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동으로 gx가 되겠죠. 그래서 gx의 제곱분의 gx 곱하기 f'x 마이너스 fx 곱하기 g'x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분 공식 중에서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미분 공식이 있는데 네 가지 다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gx분의 fx의 미분이 gx의 제곱분의 f'x 곱하기
gx 마이너스 fx 곱하기 g 프라임 x가 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떤 사실이 나와야 될까요? 더 공부해야 되는 부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함수의 생성자가 사칙 연산만 있는 게 아니죠. 합성과 인버스 있죠. 그냥 함수의 합성에 대한 미분, 그 다음에 인버스에 대한 미분, 그리고 함수를 한 번만 미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분했는 걸 또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미분할 수도 있겠다고. 그래서 고개도 함수라는 개념이 나와야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크기 관계, 함수와 크기 관계, 미분을 했을 때 함수의 뭐 극대, 극소, 최대, 최소 어떤 크기 관계를 따지는 거, 아니면 함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런 크기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놓아야 될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죠? 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뭐 계산하는 방법도 나와야 될 것이고, 그죠? 기본적으로는 좀 나왔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결과적으로, 그죠? 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그래프를 그리는 것, 큰 목표 중에 하나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미분을 이용해 가지고 미분과 함수의 그래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에 대한 정보, 그래프가 어떤 형태를 띠는지 미분을 이용해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